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일요일 한 4, 5일 정도 녹화를 안 했더니 다시 하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은 그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리뷰하면 조루의 신경결단을 하지 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음액은 그 크루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남성의 음경처럼 이렇게 양쪽 대음순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성 불감증 치료나 여성의 성에는 그 캑을 질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성 환자들한테 흔히 5단계의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형광펜, 자유를 할 줄 아느냐, 오르가즘을 느끼느냐, 오르가즘을 느낄 때 질 근육이나 자궁 주위의 근육이 몇 번 수축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느냐, 50% 이상에서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관계를 해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느냐, 멀티 오르가즘 능력이 있느냐, 이 순서대로 되게 발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 병원, 그 병원 입구에요. 성백배 즐기기라고 아마 넘버1도 있는데, 오늘은 발기부전, 그 18세기 중엽에 그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그 마리 앙투아네트랑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 포경이었다고, 포경 때문에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는지는 좀 그런데, 하여간 뭐 간단한 수술로 치료를 했대요. 그 뒤를 이은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게 중년에 그 내분비 질환에 시달렸는데 원인 모르는, 그래서 그때 그 나폴레옹 시체를 검시한 의사는 나폴레옹의 성기와 고환이 매우 작았고 성적 욕망이 전혀 없었다라고, 없는 것 같다고 검시 기록에 남겼대요. 그때 조세핀이랑 그 두 애기가 있는 조세핀이랑 결혼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이혼할 때까지 애기가 없었죠. 나폴레옹 키가 1m 50 얼마가 아니라 그러대요. 한 1m 68 정도는 되는 모양이라 그러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은 발기부전의 중요한 요소인 어떤 기질적인 원인하고 그 호르몬의 영향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르몬이라는 게 예전에 미국에 그 뉴욕에 있을 때 호르몬 쪽 그쪽 파트 의사한테 좀 배워보려고 그러냐, 뭐, 할렌 카플란이 그러길래, 아유, 지금 뭐, 비뇨기과 쪽, 그 발기유발제하고 복합도플러 배우는데도 정신 없으니까 됐다고 했는데, 호르몬을 강조하는 쪽은 한 10%, 15% 정도의 발기부전이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두고들 그래요.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이제 프롤락틴이라고, 뇌하수체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서너 명 정도 문제를 일으켜요. 발기부전 환자 와가지고 항상 그 남성 호르몬 검사하고 프롤락틴하고 그 갑상선 호르몬 프리티포를 같이 검사를 하는데 프롤락틴이 가끔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3, 400 이상 넘어가면은 한 400, 450 이상 넘어가면은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는 거죠. 뭐 한 20 정도 이하가 정상인데, 흔히 많은 경우는 이제 그 항정신병 약물을 먹으면 이게 증가가 돼요. 이거는 그 발기부전의 기질적인 요인하고 호르몬적인 요인이고, 프로이드 제자의 슈테켈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불안, 발기부전에 있어서는 불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1920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빌헬름 슈테켈이라 그래가지고 책도 한 지금 그때 뉴욕에서 그 옛날 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좀 가지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예전에 흔히 많이 썼던 수면증 발기 현상 유무를 이제 가린다고 처음에는 이제 우표를 이제 그 우체국에 가서 한 장이 아니라 대여섯 장이 있는 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은경에 둘레에 이제 감싸고 있다가 새벽 되면 그게 발기가 돼가지고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리지스캔이라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저도 좀 썼었는데 요새는 거의 안 써요.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수면증 발기 현상, 이게 이제 렘 슬립 때 하루에 6번 7번 정도 꿈꾸는 수면 중에 발기가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는데 뭐 요새는 저는 이거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기질적인 원인, 오르가닉 코우즈에는 제가 흔한 제일 문제가 되는 순서대로 써놨어요. 당뇨가 제일 문제예요. 뭐니 해도 당뇨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돼요. 당뇨 발병하고 2, 3년, 4, 5년 지나면 다 발기부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당뇨 그 은경동맥으로 은경동맥을 조절하는 가느다란 신경을 이제 침범을 해서 발기력을 떨어뜨리고, 당뇨가 이제 발병해가지고 10년, 15년 지나면은 은경동맥 그 자체를 혈당이 파괴를 시켜요. 한 15년 지나면 이제 망막출혈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년 지나면 이제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되게 곤란해지죠. 결국은 이제 신장내과 가서 맨날 투석기를 돌려야 되죠. 그게 이제 평균 3년, 4년인데. 그 다음 이제 노화죠. 노화가 뭐 65세 정도면은 뭐 잘 안 돼요. 70세, 75세 넘어가면 더 잘 안 되고, 80대 중반 넘어가는 환자분들도 가끔 오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 일반적인 트라이믹스 아주 고농도를 쓰거나 코드믹스로까지 써줘야 돼요. 뭐 그래도 그거라도 되니까. 그 다음에 담배가 이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20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이 남으니까 1 곱하기 20 해가지고 굉장히 발기력이 이제 그때부터는 급격히 더 떨어지니까 1년에 3%, 4%씩 떨어진다 그러면은 벌써 뭐 한 3, 40%가 해면체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2갑씩 40년을 폈다 그러면은 2갑씩 10년을 피면 2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30이라는 숫자가 30년이 남는데 곱하기 2 하면은 30년 동안 뭐 1년에 4%씩 들어가면은 3, 4, 120% 은경 해면체가 다 죽어 있는 거죠. 발기 조직이. 담배가 그렇게 독약이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술. 우리나라의 그 알코올리즘 환자가, 제가 조루 말씀을 드리면서 의외로 조루 때문에 소주 한 병 반 이상 마시다 보니까는 알코올리즘 환자가 됐다는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어떤 그 자기 자신의,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성적 능력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남성 능력이라고 남성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술 먹는 것도 이게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소주 한 병, 그걸 일주일에 2번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좋아져요, 발기력이. 주사 치료를 해도 일주일에 소주 한 병 2번 이상을 먹으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알코올리즘 환자가 돼요. 되게 엄격하죠.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라는 거, 그 다음에 의외로 젊은 친구들인 경우에는 해면체 자체의 문제가 꽤 많아요. 이거는 복합 도플러 검사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원래 발기력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시민성 발기부전, 크게 발기부전을 기질적 발기부전, 시민성 발기부전으로 나눠가지고 70년대 이전에는 거의 프로이드와 그 프로이드 제자, 그 다음에 뭐 쭉 그 정신분석이 쪽 영향을 받아서 그 70년대 이전까지는 성기능 장애를 되게 정신분석의들이 담당을 했어요. 발기부전, 조루, 여성불감증, 뭐 섹스리스 이런 거를 정신분석의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70년대 이전에 되게 발기부전은 되게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되게 그랬어요. 이게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발기유발제 투여 검사, 파파베린, 펜톨라민, PGE1 이 세 개를 함쳐놓은 트라이믹스를 투여 검사를 하고 복합 도플러 검사를 해가지고 직접 음경 혈관의 그 혈류 속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신화가 다 깨졌죠. 그 다음에 발기유발제 투여 검사는 이거는 병원에 오면 제 병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우선 첫날에 하는 제일 처음 스텝인데, 예를 들어서 트라이맥스 0.15cc를 놔가지고 완전 발기가 1시간 이상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일단 시민성 발기부전은 아니에요. 그 트라이맥스 주사 용량이 제가 하는 거하고 시중의 비뇨기과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 트라이믹스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를 잘 안 가르쳐 주죠. 하다못해 킨즈에 보냈던 강 선생한테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하여간 제 병원 기준으로는 0.15cc를 주사를 놔서 완전 발기가 되면 그거는 일단 시민성 발기부전 아니면 그 신경성 발기부전이에요. 신경 손상에 의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가 되는 거고, 0.15cc를 투여했는데 완전 발기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일단 시민성이나 신경성 발기부전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동맥성 발기부전, 정맥성 발기부전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이 40, 50대, 50대 넘는 발기부전은 되게 기질적 발기부전이라는 거죠. 시민성 발기부전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넘는 만성적인 발기부전 환자들, 되게 일반 인구의 10% 정도를 봐요. 10에서 15%까지도 보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2, 3개월 정도의 시민성 발기부전으로,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거 따지면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발기부전이라는 건 각각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조루라는 거는 원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발기부전은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을 막는 길.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당뇨, 노화, 담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혈압 약을 써드렸는데, 당뇨 환자는 이거는 당뇨 조절을 해야 돼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6.0 이하로 내려가게 노력을 하면서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노화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담배는 끊어야 되고, 담배를 끊었다가 왜 요즘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인지 왜 담배를 다시 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은 예전에 재벌 회장을 본 적이 있는데, 재계 랭킹 5위의 재벌이었죠. 근데 거의 6년, 7년 동안 한 번도 성관계가 안 될 정도로 발기부전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원래 자기 부친도 발기력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히말라야 가서 무슨 양의 고안을 구해오라 별쇼를 다 했대. 안 되더래. 자기도 안 된대. 나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칠공자였고, 그렇게 여자를 좋아했는데, 지난 6, 7년 동안 한 번도 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일단은 원인 인자를 제거하니까, 고혈압이 악성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혈압 약 한 3가지를 먹던데, 그 당시 대통령 주치하던 내과 선생님이 와가지고 거의 90도절을 하던데, 난 그거 보고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무슨 너무 서울대학교 내과 교수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주치인데 재벌 회장한테 무슨 90도절을 하냐고. 90도는 아니라 45도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그 양반이 처방한 고혈압약이 3가지였는데 제가 그걸 바꿨죠. 다 끊고 발기력에 좋은 약이 있어요. 그걸로 딱 2가지로 바꿔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같이 했죠. 중도 이상의 동맥성 발기부전이었는데 주사 치료를 같이 하면서 1, 2주일 만에
고혈압약을 같이 바꿔줬더니 뭐 거의 젊은 사람들처럼 발기력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유명했던 아나운서랑 결혼도 했고, 결혼을 한 건지 결혼을 당한 건지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랬던데, 이게 하여간 고혈압약 중에서 알파, 베타 차단제는 쓰면 안 돼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뇨제. 원래는 고혈압 환자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뇨제부터 써야 했어요. 이뇨제에다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 차단제를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쓰는 그 내과 의사들이 꽤 있는데, 하여간 이뇨제하고 알파, 베타 차단제는 안 돼요. 알파 차단제 중에서 딱 하나 의외로 발기력이 좋아지는 약이 있어요. 미니프레스라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뭐 심평원장, 건강보험 심평원장을 간다 그랬었죠. 근데 그걸 도와주는 저 1년 선배인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 심평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순환기 내과였는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미니프레스 같이 좋은 약이 왜 사장이 돼 있느냐. 약이 아마 약값이 싸서 뭐 한 알에 뭐 60원, 70원 밖에 안 하니까 사장을 시켰는데, 그거 발기력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유일한 약이다. 오히려 발기력이 좋아지더라. 그런 약들이 많아요. 지금 아스피린도 그게 500ml짜리를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는지 지금 2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게 그랬더니 작년쯤 보니까 홍해걸 기자가 내 얘기를 받아서 무슨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놓대. 그게 다 원가 때문에 그래요. 약 원가 때문에, 무슨 제약회사 수익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죠. 그걸 안 하고 무슨 아스피린 500ml도 못 구하는 도대체가 나라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높은 환자들이 꽤 많은데, LDL은 저도 원래 유전적으로 높으니까, 이게 술을 줄여야 돼요. 술하고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줄여야 돼요. 중성지방. 이게 700, 800 넘어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가 리피토라는 약 하루에 10ml에서 한 20ml만 먹어도 한두 달만 지나도 거의 정상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게 응경혈관이라는 게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경이 평상시 0.2mm에서 0.3m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원웨이 서플라이라고요. 인간의 뇌나 심장처럼 중요한 조직은 굉장히 혈관 굵기가 굵죠. 손가락만 해도 직경이 1mm가 돼요. 근데 이건 응경동맥의 직경은 0.2mm 밖에 안 돼. 그렇게 예민한 조직인데, 이게 들어가서 지방 찌꺼기가 깍 들어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럼 발기력이 무진장 떨어진다는 거죠. 해면체 얘기는 원래 젊은 친구들 발기부전으로 오면 그걸 다 서울대학이고 세브란스고 시민성이라고 다 그냥 돌려보내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발기유발제 주사치료를 검사를 못하고 복합도플러 검사를 못해서 그래요. 안 믿어지죠? 그래요. 이쪽 분야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복합도플러 검사 미국에 가 있을 때 서울대학병보다 더 환자 수 압도적으로 많은, 제가 저 1년 선배였는데 닥터이드한테 제발 3달만 복합도플러 검사하고 주사 치료하는 거 좀 배우게 해달라고 전화를 몇 번을 하던데, 닥터이드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대. 또 얘기를 했더니 안 된대. 그럼 나는 왜 받았냐 그랬더니, 그거는 닥터 카플런이 세계적인 의사가 자기 3번이나 전화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받았다 그러는데, 이쪽이 엉망이에요.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분야를 좁혀나가면 논문 쓰는 것도 결과만 쓰지 자세한 과정을 안 쓰죠. 그래서 고지혈증,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문제는 환자들한테 흔히 얘기하는 게 3가지예요.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섭취하는 게 3분의 1은 하루에 고기를 먹고 3분의 1은 우유를 섭취하고, 기타 낙농 제품이라는 게 버터, 치즈, 마가린 이런 거에서 3분의 1을 섭취하는데, 이걸 다 줄이라는 거죠. 아침에 우유 한 잔도 먹지 말고, 고기 대신에 가급적이면은 생선하고 야채를 먹으라는 거고, 커피도 하루에 300-400ml 이상 넘어가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게 올라가요. 커피가 살충제였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커피 대신에 커피 드시고 싶으면 하루에 한두 잔 300ml 이하로 드시고, 들깨차를 권장을 하되, 서울대병원 내 동기 그 순환기 내과충은 들깨차가 맛은 없지만,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0분 3번 이상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전 YS처럼 뭐 매일매일 뛰는 거는 뭐 좀 뭐 과한 측면이 있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마라톤 선수 치고 별로 건강한 친구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무슨 뭐 태권도 관장 이런 분들도 발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시가렛 스모킹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며칠이 지나서 하여간 하루에 한 갑씩 20년 피면, 그 다음에 하루에 두 갑씩 10년을 피면 그 수가 20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매년 3에서 4%씩 은경세매체 세포 자체가 파괴가 돼요. 여기 보면 술, 담배, 고혈압, 영양 중에서도 은경해몬 체면체의 세포 숫자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악영향은 니코틴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정 피고 싶으면은 그 파이프 담배라고 있죠. 예전에 그 서울대학 그 신경정신과 레이던트 할 때는 그 이상하게 파이프 담배를 피는 동료나 선배들이 많았더라고요. 젊은 의사들이 파이프 담배 물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하여간. 그 다음에 발기부전을 막는 길은 뭐 뻔하죠. 술, 담배를 줄여서 혈액순환을 돕도록 하고, 당뇨병 환자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라는 게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트라이믹스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놔가지고 하는 환자가 있는데, 어느 순간 주사 용량이 올라간다. 그럼 자기 몸이 나빠진 거예요. 무슨 질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0년 동안이나 뭐 주사 용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몸 관리를 되게 잘하는 거고.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여기가 있네. 여기 당뇨 환자에 대해서 써놨는데, 당뇨 환자가 발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와서 발병한 지 2, 3년 와가지고 발기부전이 왔다. 그러면 주사 용량이 완전히 줄어요. 한 반 정도. 대개 150에서 170%, 경우에 따라서 200% 좋아지니까. 그러다가 쭉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사 용량이 왕창 올라요. 거의 10배 이상. 이거는 되게 발병한 지 10년, 15년 지나가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15년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는 이제 망막 출혈이 시작이 돼요. 그럼 주사 용량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콩팥이 망가져요. 조금 더 올라가요. 어느 순간에 한두 달 사이에 주사 용량이 10배 이상 올라가요. 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게 이런 환자들을 거의 뭐 25년, 30년을 보면서 느낀 게, 인체의 모든 반응은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청각인데, 데시벨 수치가 소리가 10배 크게 들렸다고 10배 더 크게 들리는 거 아니죠. 2배 더 증가할 뿐이에요. 로가리스믹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인체의 모든 스케일은 로가리스믹 스케일이나 최소한 세미 로가리스믹 스케일이 돼요. 그래서 뭐 하여간 결국은 당뇨 환자들한테 이게 발기부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트라이믹스 쓰다가 안 되면 나중에 코드믹스 고농도를 써야 돼요. 젊은 친구들 쓰는 것보다 거의 뭐 코드믹스니까 기본적으로 150%가 강하고 1대3 0.5를 쓰니까 거의 10배 이상, 20배 이상 써요. 용량까지 따지면 뭐 30배 이상 써야 되는 거고. 그 제일 센 주사를 써도, 하지만 바이아그라 하나라고 비교를 하면은 이게 몇백 분의 1밖에 안 돼요. 300분의 1에서 600분의 1 그 용량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먹는 약이라는 거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약을 먹고 그게 위장에 들어가서 일부분만 흡수가 되고 간으로 가서 또 90%, 95% 이상 파괴가 되고 나머지 1%도 안 되게 은경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PD5 효소라는 게 은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에도 있고 뇌에도 있는 거고, 주사에 직접 들어간다고요. 주사 해면체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신체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의 치료는 전통적으로 이제 섹스 세라피죠. 마스텐 존슨이 1970년에 발표한 휴먼 섹슈얼 인 에듀키시, 그 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웃기는 나라야 정말. 지금 문재인 문가 정권만큼 웃기는 나라인데, 이거를 이제 센세이트 포커스 훈련이라는 걸, 이제 관농 초점 훈련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이걸 카플란이 나중에 더 발전을 시켰고 한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거를 좀 1, 2년 하다가 전 이거 집어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그 순진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성문화라는 건 대단히 발달을 해서 하다못해 이발소에 가서도 뭐 온갖 전신 마사지를 해주는 나라예요. 그거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말고 상당히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요. QV 연습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안 가르쳐줘요. 요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제자 비슷한 강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랄 메디케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간 비아그라 아니면 시알리스 아니면 뭐 기타 거의 비슷한 약들인데, 비아그라는 이제 25ml하고 50ml, 100ml가 나오죠. 잠깐만, 소리 좀 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비아그라가 25에서 50으로 올라간다고 효과가 2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효과는 7%밖에 안 올라가요. 50에서 100으로 올라간다고 효과가 2배가 아니에요. 7%밖에 안 올라가요. 이것도 인체의 그 로가리스믹 스케일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에요. 근데 심각한 부작용은 3배씩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100ml 먹는 게 25ml 먹는 것보다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10배 이상 심각해지죠. 심각해진다는 게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망막출혈 이래요. 망막이 막히거나. 이건 차라리 그냥 재수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이건 뭐 뇌경색, 뇌출혈 왕창 걸리면은 대학병원에 뭐 요새는 뭐 3개월, 6개월 입원도 잘 안 시키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이거 하세월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파이자랑 예전에 하도 싸워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간 비아그라를 먹을 때는 가급적 25ml 이상 먹지 마세요. 자기 무슨 심장에 다른 병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젊은 사람인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좀 약하다 그러면 한 33.3mm까지만, 그 이상 드시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러시안 룰렛 게임 같아가지고, 나는 비아그라 뭐, 20, 30번 먹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거랑 상관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가요. 그 다음에 비아그라 먹는다고 발기부전이 좋아지지 않아요. 주사 치료는 워시아 디펙트라는 거, 세척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좋아지지만 비아그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시알리스 계통의 약들은 이제 5ml, 10ml, 20ml가 나오는데, 이거 비아그라는 되게 8시간 가요. 시알리스는 48시간 가죠. 더 위험한 약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전 시알리스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이거 일부 몰주약한 의사들이, 전번에 박 회장도 뭐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던, 내가 되게 화를 냈는데, 박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로얄 패밀리 집안이죠. 근데 이게 시알리스 5ml라는 걸 매일 먹이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동물 실험에서는 이거 비아그라류의 약물을 6개월 투여하고 부검을 하죠. 그래갔더니 대동맥 주위에 페리아터라이티스라 그래가지고 대동맥 주위염이 쫙 깔려 있더래. 50% 이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페리아터라이티스가 대동맥 주위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대동맥이 터져서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송명곤 교수라고 있어요. 저보다 한 1년, 2년 예전에 인턴 때 흉부외과 돌 때 그 양반 치프를 했는데, 무슨 놈의 흉부외과는 그렇게 힘든지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이 흉부외과 의사가 무슨 약혼식을 가냐고 보내주지도 않다고만. 근데 거기 그 양반 수술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자기 무슨 자기 심장 무슨 밸브 그거를 자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여간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되게 그 심장 환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더라고. 난 그걸 비아그라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응경보형물 삽입수술. 이거는 예전에 95년 말, 96년 초부터 동아일보 글 쓰고 97년부터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최영기 교수하고 이제 김재철 교수 이런 양반들을, 김재철 교수는 흔히 만났고 그러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우리나라 응경보형물 삽입수술을 선도하신 분들이죠. 원래 비뇨기과 의사들이 성기능 장애에서 치료할 줄 아는 거는 발기부전에 삽입수술, 보형물, 프로세티스 삽입수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정신분석이들이 했다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했는데, 수술을 굉장히 꽤 잘하신다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이 치료밖에 없었죠. 80년대 초반, 중반 이전에는. 근데 이게 주사 치료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요새는 전 트라이믹스니까 파파베린이 제일 먼저 나오고 펜톨라민이 좀 2년 정도 후에 나오고 82년도인가 파파베린이 처음 나왔어요. 펜톨라민이 84년, 85년에 나왔고 프로스타글란딘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제 적극적으로 상품화가 됐죠. 이게 이제 트라이믹스라는 거는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각각 주사제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놀랬던 게, 이게 웃기는 얘기가 97년도, 8년도경에 동아제약에서 이 프로스타글란딘 PGE1을 이제 그때 생산을 했었는데 거의 독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동아제약 직원이 와서 그러더라. 선생님이 우리나라 쓰는 PGE1의 70-80% 이상을 혼자 쓰고 계십니다. 난 깜짝 놀랐어. 다른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거 안 쓰니? 아니요. 그래?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이 주사약 3개 중에서 이것만 쓰는 거예요. 1번, 2번만. 이거 쓰는 걸 잘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주사약 하나를 되게 이 PGE1 이거 1회분이 원가가 이게 16,000원, 18,000원 했다고요. 최소한 그럼 2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 혼자한테 줄 때는. 근데 이게 양반들 이걸 이게 15,000원, 18,000원 하는데 이거 두 개 합쳐봤자 이거 몇백 원도 안 해요. 이걸 쓰는 거야, 이걸. 그래서 내가 그랬죠. 동아일보 때 글 쓸 때 이거 두 개만 쓰면 나중에 7년, 8년, 9년, 10년이 지나가지고 응경 해면체가 좀 딱딱해지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중간 결절이 노들이라는 게 생기는 경향이 많으니까 가급적 이거 쓰지 말고 트라이믹스를 쓰세요 그랬는데 원가 때문인가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이 배합 비율이 중요한데 이걸 제가 안 가르쳐 주죠. 제자 비슷한 강생한테도 안 가르쳐 줬어요. 걔한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난 그냥 킨제 연구소에 보냈을 뿐이고 그거 갔다 와서는 난 방송에 나가기도 나중에 지겹고 얼굴 알려지는 것도 더 이상 싫어가지고 좀 맡겼더니 완전히 이상한 뭘 많이 하대. 그걸 난 그 친구 복합 도플러 검사 할 줄 모른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환자들이 한테 와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자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요? 복합 도플러 검사를 왜 주사도 안 하고 도플러 검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제자를 그 다음부터 안 키워요. 하도 되어가지고.